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야죠. 의사일정 제2항 양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범입니다. 양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돼서 양국은 보조금 관리조례와 양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본 양국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와 4조 5조의 조례 목적,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안 6조부터 16조까지 양국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18조부터 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27조부터 29조까지는 보조사업의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3조부터 제23조와 제30조부터 32조까지 보조금 용도의 사용 금지 및 교부 결정의 취소,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33조와 34조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부는 유인물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가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요구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송 비용이 5천만 원 이하로서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에서는 별점에 부침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국은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맞게 양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대상 사업을 정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사업비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들이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도 한 가지만. 지금 기존 그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면단체 보조금 이제 대상자에 대한 관련된 제안이죠?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양국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양국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심의 이제 그 근거가 지금 기존 있는 단체에 대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어떤 심의가 지금 기존 있는 예산 내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드나요? 아니, 예산이 줄어들고 늘어지고 그 관계는 지금 양국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예. 저희가 그 일정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안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절차를 내년서부터는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똑같이 거친다는 얘기. 위원회에서 그러면 네, 이 예, 결정을 예.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변단체 외에 새마을이나 우리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걸 법제화 시켰습니다. 관련 지방재정법 관련법을 법제화 시키면서 여기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그 지출금과 직접 규정된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지금 사회단체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는 상위법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을 해보면. 사회단체는요? 예. 운영비에 대한 지급이 문제가 될 이유가 상위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 네. 지금과 같이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다만 그 상위 법령에 이 운영비에 대한 교부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사회단체 여러 가지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회라든가 어떤 법령 좀 더 명시돼 있거든요. 상위 법령에. 그래서 운영비를 확정하는 데는 크게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관변단체 외에 일반 사회단체도 운영비에 대한 지급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변단체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또 일반 그런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봉사단체 이런 게 있는데 봉사단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법령에 하여튼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한 건데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제 관련 사회단체별로 쭉 파악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회단체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회단체도 우리 군에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는 안 드리고 사업비를 드리죠. 사업비를 드리죠. 예. 그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비는 거에는 지금 여기 명시된 대로 예.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거기 보면은 제 5조 2항에 보면은 5조 2항에 보면 5조 3항 또 여기에 보면은 저희 시군에서 여기 보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금과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로는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종전과 같이 아마 적용을 받을 거예요. 다만 운영비가 지금 말씀드린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건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내용에 부합해서 제가 이 방송에 나온 이후에 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양구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몇 개 단체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나오지 못했는데요. 뭐 담당 계장이 40개요. 40개의 금액은 어느 정도? 3억 3,400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법령이 바뀌면서 그 법령이나 조례 지출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명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주지 못하도록, 운영비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지금 몇 개 단체 정도가? 예. 제가 그 세부적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 부분은 제가 저 서류상으로 이렇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기존에 40개 단체 지급하는데 사업비로 나가지고 운영비를 준 건 없죠. 그냥 그 현황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비나 이런 게 혹시 뭐 잘못 지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그런 단체들한테는 미리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지금 뭐 이번 달 말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완료하라고 이제 뭐 양구군청 고시공고에 떴던데, 그런 것들에서 혹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단체들이 문제가 없도록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요. 내년부터 2015년서부터 저희가 여기 공포가 되면 내년 1일서부터 이건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앞서 두 번, 세 번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기존의 양국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보면 되죠. 그거하고 저희 양국은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어요. 예. 그거를 같이 합쳐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하나로 만든. 예, 따라서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예, 대상자도 관리하고 절차를 이행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방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이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나 이런 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해마다 한 3억 원의 예산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뭐 증감 사항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제가 좀 세부적인 자료를 안 가져 나왔는데 그 부분은 작년 수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예산으로. 예.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비용 추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비용 추계가 우리가 비용 지방재정법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발의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는 저희가 비용 추계서를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 따라서 저희 지금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저희가 새로 제정을 하면은 1년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사업비를 3억 이상을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3억 이상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돼서 지출하는데 비용 추계를 단순하게 보조금 심의 지방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 어떤 경상비라 그럴까요? 수당만 규정해갖고 이 비용 추계서를 첨부 안 한 것은 이건 지나친 확대 해석 아니에요? 편의주의적인? 아니, 그거는 접근한 방법 따라서 판단이 좀 그러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존의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을 이 규정에 의해서 실장님, 운영하는 문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지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거 비용 추계 이거 안 하면 이거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거죠. 아니 근데 그 절차는 이행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안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시켜 놓고 요 운영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만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비용 축에서 이거 본의원은 이건 원칙에 따라서 이거 세입은 예, 어디에서 조달하고 예, 이거 향후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거 당연히 이거 표시돼야 되죠. 이거 법적 사항이에요. 그런 식이라면은 그런 식이라면 저희 그 비용 축에서 모든 그 사업하는데 위원회의 수당만 가지고 그거를 사업성을 따지고 총 사업비를 따진다면은 그걸 비용 축에서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기 조례 목적이라든지 보조금 예산 편성된 관한 규정을 보면은 이게 뭐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누구고 교부 방법이 이 조례 아까 분명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저 실장님한테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쭸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랬잖아요.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럼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 3억 이상 계속 지출했으면 올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3억 이상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피용추계가 들어가야 되죠. 그 부분은 한번 번쩍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제가 판단할 그럴 사항이라면 이거 비용축에서 이거 추후에도 제가 제출하세요. 판단할 그런 것 예. 같지는 않은데 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산을 이것이 수반을 하는 거, 예산을 수반한다는 건 뭐예요? 예산의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범죄로 한번 검토를 예산을 해보겠습니다. 수반하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를 할 때는 비용 추계서를 제출해야 되죠.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예. 예. 해서 만약에 저거 하시면은 좀 제출해 주세요. 추후에도. 예. 이상입니다. 정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계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일정 제2항 양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양국은 참점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원입니다. 양국은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국은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중 국가에 대한 고언과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상실 및 기대 여명을 감안하여 여생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수당 인상 및 교통카드 지급 등 일부를 개정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군민의 애국애적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1항에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2006년도에는 월 12만 원, 2017년도에는 1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4조 3항에는 6.25 참전 유공자 미망인에 대해서 복지수당을 월 3만 원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 안 4조 4항에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교통카드를 3만 원 한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부침과 같은 요약을 말씀드리면은 내년도 예산은 3억 9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이 금액은 금년과 대비할 경우에 1억 5천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국은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위와 조연 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6.25 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이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미망인, 교통카드를 지급받는 유공자에 대한 정의와 지원 사업에 대한 상향 조정 및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의 미망인에 대한 정의와 같은 조 제3항 교통카드를 지급받는 유공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 제1항의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2016년 1월부터 월 12만원, 2017년 1월부터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과 같은 조 제3항의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3만원 지급 같은 조 제4항의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교통카드 3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참전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하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령 및 고령으로 생활안정 등 예우 차원에서 상향 지급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참전 명예수당 인상 2만 원 하는 거죠. 네, 주민생활 실장입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행 8만 원에서 2만 원 인상해서 10만 원으로 내년에 10만 원이 되고 2016년엔 다시 2만 원 인상해 12만 원, 17년까지 15만 원까지로 확대 지급되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이나 강원도 지역에 지금 참전 명예수당이라든가 또 미망인 복지수당 이런 것들이 뭐 현재 지급이 많이 지급되는 데는 얼마까지 그리고 보통 평균은 어느 정도 지급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참전 명예수당은 보통 그 8만 원, 10만 원 선이 되고요. 예, 유공자 미망에 대한 수당은 5만 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 참전 명예수당 인상은 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여기 참전 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뭐 4, 5만 원으로 인상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원조례 뭐 개정안을 상정할 때 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안 사유에 이제 그 기대 여명을 말씀드렸는데요. 기대 여명은 지금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85세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참전 유공자들 경우, 특히 6.25 참전 유공자일 경우는 그 평균 연생이 82세 되십니다.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 대해서는 이제 인원이 점점 이제 소수화되고 다만 이제 월남 참전 용사들이 계셔가지고 참전 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현재 25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6.25 참전 용사는 점점 이제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인상에 대해서는 미망인 유족들 예. 그 여기 수당이 지금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4만 원으로 인상하는 4,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국고원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관내 돈에서도 이제 몇 개 시군만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몇 개 시군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거기에 도입을 시키는데 그것은 추이를 봐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추가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많이 저희 미망인 복지수당 수혜자가 많이 적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인상하는 안도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재원이 더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 그 지원 조례를 할 때 이런 그 수당을 저희가 개선하고 그 논의를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강화되어야 된다. 왜냐? 이분들이 대상자가 점점 연료들 하시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인상해서 이렇게 드려도 재원은 크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더 감소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감소하셔서 이렇게 그 대상자가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것도 이 비용 축에서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지금의 어떤 그 통계를 가지고 이걸 비용 추계를 한 겁니까? 이거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비용 추계에는 현행에 이제 추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이제 인원을 현재 인원으로 중심을 잡아서 비용 추계 그렇죠, 대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도 현재 인원이 다 네. 한다라는 네. 가정하에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추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 2년차, 3년차에 아마 그 추계가 줄어드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거 좀 강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타시군가에 우리가 돈은 못 드리더라도 형평성은 최소한의 그거는 좀 맞춰줘야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은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양국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적극 대처하고 저출산 국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 지원으로 둘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은 양국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 조례인데 개정은 양국은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로 변경되며 출산 장려금 등 지원 부분 중 진료비, 영양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안표의사 검사 쿠폰 제공을 삭제하고 우리군에서 출생하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 장려금 5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아이부터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생년월일을 변경하고 알규시험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기간은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관입니다. 양국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과 인구 노령화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5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보다 효율적인 지원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양국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 조례를 양국은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 및 제4조의 출산 장려 지원 사항인 진료비, 영양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암표지자, 검사 쿠폰 제공을 삭제하고 제4조 우리 군에서 출생하는 둘째 아이에게 출산 장려금 50만 원 지원, 셋째 아이에게 100만 원, 넷째 아이부터 50만 원씩 추가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 의결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균 의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한 것을 보면 18개 시군에서 저희 양구군이 지금 출산율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출산 지원금이라든가 출산에 따른 그런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째 아를 지금 18개 시군 강원도만 두고 18개 시군에서 첫째 아 낳았을 때 지급 출산지원금 주지 않는 시군이 몇 개 군인지 혹시?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지만 첫째 아이 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18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지금 첫째 아를 낳았을 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는 둘째 아도 나도 뭐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산모들이 가뜩이나 이제 지금 마을에 가보면 어떤 마을에는 한 명도 몇 년 동안 아이도 한 명 안 태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또 지금 4개 시군에 철원 화천 양구 이제 뭐 인구 늘리기 정책도 지금 뭐 토론회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양구군의 지금 출산 지원책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 낳아도 큰 자기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산모들이 이런 지원금도 없고 또 나바짝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낳는 것 같은데 지금 첫째 아에 대한 지원 출산지원금 최소 비용이라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화천하고 양구가 지금 제일 둘째 안 낳았을 때도 한 푼도 안 주는 데가 화천하고 양구군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화천군은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양구군이 이번에 개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규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보훈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했으므로 원안대로 이끌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용병입니다. 양국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 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게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의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두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자문위원이신 장호원님, 이로움치료연구소 연구소장 민보현님입니다. 첨부한 그 공적 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위원님께서는 그 월간 사상계 그 발행인이었던 고 장준하 님의 장남으로서 우리 군의 지난 그 근현대사 박물관에 사상운동을 그 주도했던 사상계 창간호부터 종간호까지 총 205권인데 98권을 기증을 해 주셨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나머지 책도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 군에 기증하시기로 그런 의사 표현이 있으셨고 이외에도 그 근현대사 관련 자료하고 백자 등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그 저희 군의 기증 근현대사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 의사를 비추셨습니다. 앞으로 또 그 근현대사의 그 많은 지식을 또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전파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명예군민으로 위촉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그 양국군의 도움을 받고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안 설명드리고, 두 번째 분은 민보현 심리치료사인데 서울 소재 이로움 심리치료연구소장으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 청소년 사회 함량을 통한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예술 심리 활동을 전개해서 양구 고등학교와 양구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그 심리 치료를 했고 생활타일 벽화 활용을 통한 그 심리 치료를 했습니다. 또한 그 군부대 및 여성 대상 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그 관심병사 심리 치료와 군부대 생활 환경 개선으로 그 사업 추진을 했는데 주로 그 부대 영내 건물 또 담벼락에 그 벽화 그리기를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 생활용품 및 스포츠용품을 지속적으로 기부해 주셨고 군부대 장병 대상으로 문화공명 및 먹거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금난새 그 베토벤 공연이 매년 있는데 양국은 여성단체 협의회원을 지속적으로 초청해서 이 두 분을 저희 명예군민으로 위촉해서 우리 양국은의 든든한 후원 세력으로 삼고자 명예군민증을 주도록 이렇게 제안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대상안은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이끌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국은 명예군민증 수요 대상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례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최경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경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양국은 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29일, 26일 양국은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양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양국은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출산 장려금 등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5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양국은 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